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기술과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천문학과 역법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문학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천체 움직임을 살피는 학문, 별자리를 보는 학문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역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이제 천문학을 이용해서 시간과 날짜를 뭐 계산하는 방법. 계산하는 학문, 뭐 구분하는 학문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역법이라는 게 조선시대에 왜 되게 중요하냐? 천문학 역법이 왜 조선시대 때 중요하냐면 결국 농사를 짓기 때문이죠. 조선은 농사를 짓기 때문이에요. 조선은 농사가 최고예요. 넘버 원. 그렇기 때문에 날씨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과 날짜. 그렇죠. 그래서 뭐 동지 해가 언제 제일 길고 동지는 해가 언제 제일 짧고 하지 언제가 해가 제일 길고 또 언제 비가 많이 오고 언제 비가 적게 오고 언제쯤 수확해야 되지 좋을지 이런 거를 결국 다 알려면은 천문학과 역법 필수라는 것이죠. 자, 또한 천문학 같은 경우는 통치자의 권위를 또 상징하기도 한다 써 있습니다. 자, 통치자의 권위 한마디로 군주 임금이라는 자는 결국 하늘이 선택해준 인물이거든요. 따라서 통치자의 그런 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왕이 하늘과 직접 제사를 지내고 하늘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위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천문학이란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농사 써있죠? 네.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태조 시기에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천문 지도가 있었대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 한마디로 별자리 지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오겠죠. 칠정산. 이거는 세종대입니다. 정말 세종대왕이 한 업적이 진짜 많아요. 세종대 만드는 역법서로서 칠정산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칠정산이라는 거는 자, 왜 만들어지냐? 자, 우린 조선은요. 중국의 역법을 빌려다 썼어요. 중국의 역법을 빌려 썼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의 역법 빌려 쓰다 보니까 이게 중국 상황과 조선의 상황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딱딱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은요, 자, 서운관 학자들을 이용을 해서, 등용을 해서 칠정산이라는 우리나라만의 역법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각종 천문 관측 기구, 시간 측정 기구를 제작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간 측정 기구로서는 앙부19 해시계죠. 해시계. 그리고 자경루를 제작한다. 자경루는 물시계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진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가운데 있는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일종의 별자리 지도라 보시면 돼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 자, 우리는 그냥 별자리 지도로서 조선 초기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있었구나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요 지도를 읽는 법까지는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칠정산 이거 세종 때 만들었다는 거. 칠정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써 있습니다. 중국의 수시력을 기본으로 해서 자, 한양에서 관측한 자료에 따라 작성한 책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약간 위치가 다르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자료에 따라서 작성한 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앙부19. 자, 해시계죠. 자, 이거 어떻게 시계를 알 수 있느냐? 보시면은 여기 다 눈금이 있어요. 눈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칸칸이 있어요. 그쵸? 자, 이게 이제 보이고 또 바늘이 있죠. 자,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림자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가리키는 게 이제 현재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해시계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 거 같지 않아요? 그죠? 해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만든 시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해시계 단점 뭐냐면요. 해가 지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밤에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뭐가 있어야 되겠냐? 자경루, 물시계가 필요하죠. 물시계인 자경루가 필요한데, 자경루는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 자, 스스로 격 때린다는 뜻입니다. 때리는, 이제 루라는 거는 일종의 뭐, 누각이라는 단어 혹시 뭔지 알까요? 일종의 그냥 쉽게 해서 하우스라 생각하세요. 하우스. 그냥 이렇게 볼게요. 자, 스스로 때리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시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명종이네요, 자명종. 그렇죠? 스스로 울리는 시계. 비슷하겠죠? 스스로 울리는 종. 실제로요, 이게 지금 자경루 사진에 보면 이게 지금 항아리 이제 물이 이제 흐르는 그 모습을 담긴 건데요. 다른 쪽 면을 보면은, 인형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형들이 종 같은 거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일정한 속도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일정 시각을 가리키게 되면은 그 종을 든 인형이 종을 땅 칩니다. 그럼 실제로 울려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스스로 때리는 물시계, 스스로 울리는 물시계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 두 개 다 장영실이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장영실. 자, 참고로 장영실은 세종시대 세종대왕 때 있었던 과학자죠. 그래서 세종과 장영실은 서로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베스트 프렌드라 할까요?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굉장히 많이 아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장영실과 세종에 관련된 그 영화를 보고 싶다면은 천문이란 영화가 있어요. 천문, 하늘을 보단가, 네, 그게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은 세종대왕과 장영실과의 관계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농업기술의 발달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측우기도 우리 아마 많은 학생들이 알 거예요. 측우기, 측은 측정하다는 뜻이고요. 우는 비입니다. 비우자죠. 그 쉽게 말해서 강우량, 비가 얼마나 내렸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에 측우기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더 중요한 거 농사직설. 농사직설은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세종대왕 때입니다. 정말 세종대왕 때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렇죠?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했다. 아무래도 중국 걸로 무조건 따라하기에는 좀 맞지가 않아요. 중국과 우리나라 지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향약, 집성방 이런 책들도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술의 발달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좀 자기를 좀 볼게요. 도자기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는 청자죠. 고려는 청자였는데, 자, 조선시대는요, 결국은 백자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푸른색에서 흰색으로 가네요. 왜? 자, 뭔가 성리학자들의 뭔가 좀 그 깨끗함, 좀 어찌 보면 흰색이 수수하면서도 깨끗해 보이죠. 반면 청자는 화려해 보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수수하면서 깨끗함이 약간 그 성리학의 선비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회화 그림이죠.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견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차시 수업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오늘 수업 내용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활동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본 수업 때 할 건데요. 자, 조선전기 문화낱말 퀴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텝 1 그리고 스텝 2, 스텝 3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본 수업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